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2월 11일 수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도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제가 또 힘을 내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지금은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추세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한 3일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이 위에서 매도를 하고 이 밑에서 다시 잡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조그만한 상승 추세가 벌써 4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큰 추세를 보더라도 못해도 2년 정도는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죠. 자, 큰 추세에 있어서 이 고점 부근에서 수익을 챙겨가거나 비중 축소하는 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간들이 한두 달의 기간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수익을 챙기고 이 바닥 구간 왔을 때 또다시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조그만한 상승 추세 안에서는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조그만한 상승 추세는 다 먹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조그만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 구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와있다. 중기지표 과매수권에 와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 라인 부근과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다 설명해 드리죠.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락이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시라라는 뉘앙스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다시 노란색 선 라인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하는 모습 다음 주부터 또 보여줄 겁니다. 지금 4개월 동안 계속 그러한 작업을 반복해왔죠.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락 추세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구간 나와도 밑에 튼튼한 지지 라인 특히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 갈색 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뚫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라고 언급해 드렸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8월 9일 테슬라, 9월 3일 테슬라, 9월 9일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다 매수 타점 알려드렸었죠. 그 후에도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 나올 때 다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테슬라 또다시 N자형 상승 파동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 하나의 추격 매수일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조만간 살짝의 조정을 보여줄 텐데 그 조정 후 지지유 반등할 때 또다시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이때 테슬라 관련한 ETF 상품을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죠. 이렇게 지지 후 반등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테슬라 큰 그림 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큰 그림 봤을 때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온다라고 언급해드렸고 정고점까지 약 8달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도달하였죠. 자, 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부터 N자형 상승 파동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남들은 왜 이렇게 쉽게 분석하느냐라고 댓글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여러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한 영상에서 많은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너무 심도 있게 지루하게 설명드리면 당연히 아무도 안 보겠죠.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매우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테슬라 N자형 상승 파동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2025년 이 고점 부근 뚫으면서 이만한 상승 추세가 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닥 구간에 있을 때부터 테슬라 장기적으로 보셔라 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쭉 들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없으신 분들은 제 커뮤니티 잘 봐주시면서 조정 나오고 나서 지지유 반등할 때 매수 타점 반드시 잡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025년 테슬라 한 차례 더 강한 모습 보여줄 거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적어드리는 커뮤니티 글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우리가
목표가 191달러 바라보면서 가고 있죠. 큰 그림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결국에는 보여줄 거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 하단 라인에서 이 빨간색 선 라인 깨지 않으면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알파벳 같은 경우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어제 5.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윌로우 같은 경우는 현재 슈퍼컴퓨터 기준 10에 25승연이 소요되는 문제를 5분 만에 해결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5.6% 상승, 지금 시간 외에서 1.1%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장기 지표, 결국엔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목표가 191달러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 분할 이슈 악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191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알파벳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알파벳이 하락할 거였으면 이미 이 구간에서 쌍봉으로 하락하였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그대로 뚫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동이 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고점 충분히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또 보여주겠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어제도 0.4%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N자형 상승 파동 그대로 올라가 주고 있죠. 애플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N자형 상승 파동, 이 노란색 선 라인 지지하면서 결국에는 반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중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만한 상승 추세 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애플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정은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이니까 너무 크게 겁먹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 중기 지표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애플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조정은 이 전고점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237달러 부근까지일 겁니다. 결국엔 지금 두 가지의 시나리오죠. 곧바로 상승하느냐, 아니면 237달러 찍고 또 상승하느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애플도 지지 후 반등할 때 상승 출발하기 전에 매수 타점 커뮤니티에서 알려드렸죠. 보시다시피 11월 21일 애플 탑픽 종목, 11월 25일 애플 탑픽 종목, 12월 2일 애플 탑픽 종목 공유해드리면서 모아갔습니다. 커뮤니티에 알려드리는 종목들만 잘 분산 투자하시면서 모아가시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률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 지금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살짝 힘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장기 지표가 강하게 상승 추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눌렸다가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의 폭이 많이 남아있죠. 추세를 보더라도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결국엔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결국에는 조정이 시작되었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거고, 그대로 목표가 468달러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엔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하단 라인을 깨지 않고 결국엔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도 이 노란색 선 라인과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단기 지표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어제도 0.3%가량 하락을 하면서 이 노란색 선 라인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색 선 라인 결국에 또 지지하면서 반등할 거고, 단기 지표 이번 주에 바닥 구간 만들면서 또 반등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강조해드렸던 파란색 선 라인을 어제 깨고 내려오게 되었죠. 어제 비중 축소 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전체적인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비중 축소 라인 가격대는 이 노란색 선 라인 31.5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라인 부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약 두 달 동안 27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9일날 아이온큐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어제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도 지금 구간에서 단기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죠. 단기 지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고, 자, 1차적으로는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600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혀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죠. 이미 이러한 삼각수렴 뚫었기 때문에 하나의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지 단기 조정일 뿐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 단기 조정 나온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어제 0.4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지표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정 줬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이 파란색 선 라인, 이 고점 부근이죠. 이 구간 깨진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해 주시라고 언급해 드렸고 그 후에 지금 이러한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계좌를 플러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항상 해주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이 분산 투자, 분할 매매 수도 없이 강조해 드리고 있죠. 자, 이 초록색 선 라인까지 하락폭이 열려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비 에비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비 에비에이션 파란색 선 라인 보시라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시간 외에서 파란색 선 라인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한번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이고 결국엔 조정 줬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항상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던 기준선 깨졌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팔란티어 테크 저점 부근에서 미리 모아갔습니다. 5월 30일 날 팔란티어 테크, 6월 18일 날 팔란티어 테크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모아간 것이죠.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27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 이 노란색 선 라인 집중해 주시라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노란색 선 라인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이 노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66.5달러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BITO고 지금 BITO 중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어야 이 빨간색 선 라인 지지하면서 결국엔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탈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중기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와주지 않았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중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025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상승의 폭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어제 노란색 선 라인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죠. 자, 2, 3일 안에 또다시 바닥 구간 다지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비중 축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한 것이죠. 자, 만약 아직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가격대로 봤을 때 289달러 깨질 때 한 차례 비중 축소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박스권 라인을 깨지 않고 결국엔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지금 이러한 바닥 구간 잘 지켜주고 있고 단기 지표도 2, 3일 안에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틀 전에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350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또 다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크랜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랜스파크도 이 바닥 구간 전혀 깨지 않은 모습이고 단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크랜스파크도 2, 3일 안에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이 구간에서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라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홀딩스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결국엔 이 구간에서 마라홀딩스도 지켜주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 3일 안에 채굴 관련된 종목들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다 반등하는 모습 한 차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SOXL, 아크 ETF, FNGU, TQQ 등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 순서는 고정 댓글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적의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미국 주식은 모아가는 투자, 장기 투자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채널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제 이 커뮤니티에서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자료들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매수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어서 2부 멤버십 영상에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